안녕 뽀송이들. 송이 언니야. 오늘은 반말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낮에 일이랑 촬영이랑 다 끝내고 이런 날 와인 한잔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와인앤모어라는 와인샵이 있거든? 내추럴 와인에 요즘 내가 꽂혀가지고 내추럴 와인을 한 병 사왔어. 한잔 하도록 할게. 오늘은 뽀송이들 고민상담소 컨텐츠를 오랜만에 할 거야. 야, 그래도 우리 뽀송이들이랑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보려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 그럼 공개된 장소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거기 써준 몇 명 안 되는 그 뽀송이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첫 번째 고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어. 저는 올해 20살이 된 뽀송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새로운 대학에 진학해 수업도 들으면 친구도 사귀고 인맥을 넓혀가는 것 같은데 저만 계속 멈춰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엄청 잘 맞는 친구도 없습니다. 주변 친구가 새로 사귄 친구랑 잘 노는 것도 너무 부럽고요.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인맥도 넓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밖에 없는 것 같아 재수라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오, 아주 신박한 고민이네. 20살인데 대학 진학을 안 했구나. 우리 뽀송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길래 대학 진학을 안 했는지 그 부연 설명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확실한 진로가 다른 쪽으로 있으니까 대학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갔겠지? 굳이 인간관계 때문에 대학을 안 가도 돼. 대학을 가서 인간관계가 정말 넓어지는 건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안에서 직장이나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는 거지. 어떤 단체 운동 있잖아? 그런 운동 동호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간을 사귀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 대학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과가 있을 때 인간관계 플러스 어떤 배우고 싶은 거가 있을 때 가야지 어떤 단순한 인간관계로만 가기에는 조금 루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나도 대학을 나왔지만 난 정말 친구가 많은 편이었어 예전에. 그 넓고 얕은 인간관계들 대학교 한 4년, 5년 다니고 지금 졸업까지 하고 몇 년 지나니까 다 안 만나게 되더라고. 결국 이렇게 안 만날 인간관계라면 굳이 대학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 산 증인이 있다. 호성이가 하고 싶은 어떤 운동이나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행 가서 새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직장 가면은 그런 동료들은 끊임없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학을 가면 아주 좋은 인간관계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막 인생을 살면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또 많이 받거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대학에서 더 깊이 배웠을 때 도움이 된다면 대학 가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새롭게 더 깊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공부를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완전 너의 선택.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 뽀송입니다. 저는 정을 너무 많이 주는 타입이라 그만큼 주는 정에 대해 상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한 단점이라는 것을 알아서 조금씩 인간관계가 넓어질수록 정을 덜 주는 법도 배우고 나름대로 절제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기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하면서 더더욱 스트레스가 커져버리는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정을 다 줬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니었던 일이 다반사예요. 인간관계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인간관계를 손쉽게 정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우리 뽀송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 근데 나도 인간관계 처리를 굉장히 못하는 타입이라서 난 오히려 이렇게 정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나는 진짜 정이 없거든. 정이 없으면 우리 뽀송이가 반대로 상처받은 일도 굉장히 적어. 근데 그만큼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적지? 오히려 본인의 성격을 닮고 싶어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조금 어릴 때는 뭐 이성적이게 생각할 수 있고 give and take를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정이 많은 사람, 베푸는 사람만의 그 착함, 선함이 있어. 결국은 그 친구들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 근데 지금 20살이라서 그런데 21살, 22살 이렇게 돼보면은 서서히 자기 주변에 남을 사람들만 남아. 20대 초반이 완전 인간관계가 확 넓어지고 사람이 정말 다양하게 주변에 들끓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조금 잦아들고 나면 정말 너를 사랑하는, 너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옆에 남게 될 거야.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그냥 쳐내면 되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만 옆에 두기 바쁜 시기가 온다? 너가 지금 한가로워서 여기도 정을 주고 저기도 정을 주고 하는 건데 그 정을 활용할 시간이 제한이 됐을 때 막 저기 멀리
멀리 있는 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챙길 거니? 아니잖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면 돼. 아싸, 막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새끼 걸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주변에도 참 정이 많고 막 베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결국은 24살, 25살 이렇게 되니까 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더라고. 근데 그게 무서워. 내가 그 주변에 못 낄까 봐. 오히려 친구가 그렇게 돌변하고 나서 그 친구를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어쨌든 나한테 소중한 친구인데 혹시 그 친구가 지쳐서 날 떠나가지 않을까. 우리 뽀송이 말대로 대학생활 시작할 때가 정말 인간관계가 넓어질 때라서 고민 많을 텐데, 그 시기를 잘 버티잖아? 그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 된다? 좀 빡세고 힘든 경험일수록 나중에 미화가 아주 지대로 되거든? 오히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뽀송아, 어쨌든 나는 너의 성격이 너무 부러워. 다음 사연 읽어볼게. 다음 사연은 조금 길어. 20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과 남사친이에요. 저는 NTB고 남사친은 인프제거든요. 제가 연락을 보내도 뜨문뜨문 읽고 주변에서도 잘 안 맞는 MBTI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하면 잘 이어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롤을 정말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끊기나 보다 하는데, 문제는 같은 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연락을 자주 하고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잘 될 것 같은 거야. 나랑 아니고. 남사친도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이성에게 관심을 끊었다고 해서 가망이 있는 걸까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라고 남겼어. 뭐 MBTI별로 뭐 맞는 성향, 안 맞는 성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너를 좋아한다면 연락이 그렇게 뚝뚝 끊기지 않지. 롤에도 밀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밀리겠어? 정말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이 남자애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뭐 과제라도 같이 하던지, 아니면 게임이라도 뭐 가르쳐달라고 하던지, 운동 같이 하던지, 뭐 술을 마시던지, 어떤 건덕지가 너네들만의 에피소드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을 계속 잡아야 되고, 연락을 계속 해봐야 되고, 끊임없이 들이대보는 거지. 채 친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건 차일 확률이 아주 다분해. 지금 읽는데도 하나도 안 친하게 느껴져. 막 이성한테 관심을 끊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너가 할 일은 그 사람과 친해지기가 우선이고, 그 A라는 사람은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친해지기도 실패한다면 아예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친해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두렵다면 너가 먼저 용기 내서 고백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지. 다 안 되면 다른 남자 찾으면 되는 거고, 세상에 남자 많으니까. 와인 한 잔 다 먹었어 벌써.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시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인문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미대 디자인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위실학원 갔다 공부학원 갔다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일까요? 2달 전에 정말 크게 슬럼프가 왔었어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숨막히고, 공부도 너무 불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일대로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을 왜 시작했고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 등등 그렇게 며칠간 산책도 하며 생각해보니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불안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멘탈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져서 불안감만 점점 커져가요. 이러다 수능 망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나도 미술학원을 제대로 입시를 한 건 거의 중3 때였으니까 진짜 오래 했어. 미술을 하면 참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 괜히 딴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고등학생에게 생각은 사치야. 서울대를 나와서 미대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고등학교 때 정말 생각 없이 열심히 한 것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왜냐면 그때의 생각은 참 어설프고 경험이 부족한 것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어서 충분히 경험이 많고 나서 한 생각이랑 조금 달라. 그때는 정말 눈 딱 감고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 대학을 오고 나면 정말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 생각은 20살 되고 원하는 대학교 가고 나서 해도 돼. 모든 전국의 미대 입시생들이 정말 공부학원, 미술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지낼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가 딱 미대 입시할 시기였던 것 같아.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어. 너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너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후회로 남을 것 같으면 정말 생각 없이 달려야 된다.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 괜히 누워있으면 생각이 진짜 많아지거든? 절대 누워있지 마. 운동해. 공부하고 미술하고 바쁘게 지내면서 시간이 뜨면 운동을 해. 그렇게 몸을 힘들게 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너의 판단이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ESTP의 고민 상담소 하면 역시 연애 상담이죠. 딱 잘라 말할게요, 언니. 왜 저는 연애를 못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그 얘기로 가는데 저만 덩그러니 남은 이 느낌. 그리고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썸이나 썰 같은 것이 생기는데 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속상해요. 언젠간 나타날 성격이 있지만 당장 이런 것에 비교하게 되는 나 자신도 참 싫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로움을 찾고 추가로 매력 어필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줘, ESTP. 너무 귀엽다, 너. 연애 어렵지.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은 아니었어. 왜 그런 거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 어릴 때 미팅도 많이 나가고 뭐 소개팅도 나가고 이러면은, 아니면 친구들이랑 단체 술자리 이런 데서 보면은 내가 막 남자들한테 끊임없이 구애를 받거나 그런 외모나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거든. 내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성격들이 강했지.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서 문제를 찾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너 말대로 우리 뽀송이한테 맞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거야.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린다? 그거는 당연히 평생 안 나타날 거고, 너 앞에. 여러 남자를 만날 기회를 네가 스스로 창출을 해봐. 연애를 꼭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가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단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플이 있는 교양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 교양 이런 걸 들을 수도 있고, 인턴십을 하면서 동료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술자리가 있으면 자주 나가본다든지, 술자리가 없어도 본인이 술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나는 술자리를 만드는 타입이었지. 아니면은 연합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난 대학생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런 거 해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거기서 누굴 사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또 생긴다? 그래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이랑 맞구나, 어떤 사람이랑 안 맞구나, 이런 본인의 어떤 날이 서면서 정말 운명적인 상대가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긴가 아닌가를 본인이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쩌면 본인 주변에 단편적인 만남의 장, 소개팅, 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만남의 장이 아주 부족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다음 고민. 제가 20살 어느덧 대학교 4학년이라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아 특수교육과를 재학 중인데요.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실습 중 수업 주제를 정하고 수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잘해야 본전 갖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내 장점을 스스로 비교도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제가 왜 이과를 왔냐면, 당시 고등학교 때 저는 꿈이 없었고 성적 따라 선생님 추천을 오게 되었고, 하다 보니 4학년 실습까지 나가게 됐네요. 마음 편히 내 이런 성향을 인정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우월한 고민일까요? 그래도 답이 듣고 싶어 남겨봅니다. 고민 다 우울하지 뭐. 나는 고민을 하다 보면 우울해져서 샤워를 해. 우울은 수용성이라서 샤워를 하면 쉽게 없어지거든. 근데 봐봐, 23살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막 지금 소름 돋았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과를 바꾸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하는 것에 늦지 않다는 거야. 대학교 다닌 게 아까울 순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23살에 나는 너무너무 어렸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진짜 진로를 틀려면 그때만한 시기가 없는 것 같아. 본인이 다른 원하는 걸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실습이 지금 눈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실습을 일단 해보면 본인한테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습까지 해보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란 말이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을 해보고 조금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나는 뭘 할 때 가장 재밌는가, 뭘 할 때 제일 자신감 있게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에 가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작은 거라도, 뭐 유튜브 보기 이런 거라도 어디 가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자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만약에 안 든다? 내가 뭘 진짜 자신 있어 하는지 모른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 있게 보는지 그 카테고리가 또 나뉠 거 아니야. 그럼 그 카테고리 내에서 내 취향을 좀 찾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조차 없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런 친구들의 성향이야말로 정말 시키는 거를 빠릿빠릿하게 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진짜 시키는 거 절대 못하고 내 쪼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시키는 거 하는 거
이런 거를 처리해줄 사람도 정말 필요하거든. 회사엔 그런 직책이 항상 있어. 경영 지원이라든지 경리라든지 회계팀이라든지 회사의 자잘한 일들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직무들이 있는데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실습까지만 해보고 지금이라도 다른 진로를 좀 모색해보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 마지막 고민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휴학하고 자격증 학원 다니고 있는 22살 뽀송이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 전공이 디지털 미디어 쪽인데요. 디자인이라고는 대학 들어와서 배운 게 달라서 다른 학우들보다는 엄청 뒤쳐졌어요. 그래도 이미 진학한 대학이니 전공적으로도 자격증 따고 있는 중이고 진로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 중인데 제가 송이 언니를 패션 유튜브 쪽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도예과였다는 사실을 알고 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언니 영상을 보면서 도예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했고 패션 쪽으로도 살짝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대학 전공 살려서 취업 잘 안 하잖아요. 언니는 어쩌다가 패션 쪽으로 유입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도예 쪽으로 취미로 배우게 된다면 어려운 점 좋은 점 등 알고 싶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 사실 여자애라면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거에 흥미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 중에 난 하나였고 뭐 하나 뭐 특출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 그래서 그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가고 싶더라고. 사실 난 패션이 하고 싶었거든. 중간에 꿈은 많이 바뀌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그 중에서도 뭐 슈즈 디자이너, 주얼리 디자이너, 별거를 그냥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가 되니까 꿈이 조금 작아져가지고 패션은 유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 그림의 타입이 디자인학과랑 나는 맞지 않아서 나에게 좀 더 맞는 공예과를 준비를 했어. 그래서 나는 원래 입학하기 전까지 심지어 대학교 1학년까지 도예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패션은 정말 계속 좋아했고 옷 사입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도예과를 오게 된 거야. 서울대라는 타이틀만 쫓게 되니까 의류학과로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면 금속공예를 들어가서 주얼리 디자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들어가서 도예를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 보이지 사실 도예가? 근데 실제로 하면 진짜 재밌어.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정말 많이 들고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내 몸이 기억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라서 내가 아마 10년을 도예를 쉬어도 10년 후에 난 아무렇지 않게 물레를 찰 수 있을 거야. 물론 서툴겠지 그때보다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교수님은 항상 비유를 하셔.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을 만큼 열심히 했었는데 4학년이 딱 되고 내가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야. 그 시기에 내가 맨날 학교에 살았는데 학교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이 되면서 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진짜 많아졌어. 집에서 딴짓할 시간도 많아졌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지. 도예과 일상이라던가 내가 즐겨 입는 옷이라던가 내가 하는 화장 등등해서 예전에 블로그 하던 짬바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이쪽에 내 시간을 써보니까 아 진짜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 이거였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패션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해서 가로수길에 있는 패션 전문 대학교를 한번 다녔어. 한 달 정도. 거기서 봉제도 배우고 패턴 뜨는 법도 배우고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랑 뭐 원단 고르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옷을 만드는 일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영업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창작하고 이런 건 정말 질색팔색이었던 거지.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 도자기 처음에 배울 땐 정말 재밌어. 내가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뭐 컵, 그릇 다양하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정말 직업으로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어떤 작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만의 어떤 창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과정이 난 너무 힘든 거야. 난 창작이랑은 정말 창조,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거랑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지. 지금 생각해도 그래. 나는 정말 MBTI 두 번째 글자가 N 0%, S 100%라서 창작,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나는 이 패션 유튜브 쪽 중에서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느낌보다는 좀 영업 쪽으로 열심히 입 터는 쪽으로 한번 가고 있는데 내 성향에 너무 잘 맞아.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 물론 옷을 좋아하니까 그중에 카테고리를 뷰티가 아닌 뭐 패션 쪽으로 잡았겠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자기에 대한 애정은 식더라고. 도자기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 그 필드가 너무 작아서 그 작은 필드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러니까 어느 직종에서 그만큼 열심히 공을 쌓아서 장인 정신을 길렀을 때 어떤 커리어를 길렀을 때 낼 수 있는 돈적인 결과가 너무 적다는 거야.
작품 하나 진짜 비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몇 호당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큰 거는 거의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릇 막 하나에 50만 원 이러면 진짜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드가 적어서 그거를 사려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요즘은 공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예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에서 놀기에는 필드가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해외를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된 거지. 그래서 도예는 취미로 하면 정말 재밌고 좋은 것 같아.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도예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취미용 작업실 차리고 이러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를 정말 열심히 해보면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패션 대학교도 다녀보고 다양하게 고민을 했었잖아. 그리고 도예에 관심이 있을 때는 그냥 진짜 학교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2시간 이상씩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만큼 애정을 쏟아보고 좀 열심히 해보면 진짜 내가 이걸 할 만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정도가 되려면 그걸 충분히 겪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 따는 일 하고 있다고 했잖아. 디자인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근데 보통 많은 친구들이 대학 와서 열심히 하지 그 전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괜히 어설프게 이거 하다가 다른 거에 이렇게 눈길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걸 되게 열심히 해봐. 고민 남겨준 뽀송이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어떤 대가도 없이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걸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항상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